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중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시설법 별표 그때 남아있는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 앞쪽에서 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설명드렸죠. 그죠?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시설을 읽었을 때 이게 이런 시설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시설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특소물의 종류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고, 27호에 가보면 지하상가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지하상가와 터널을 합쳐서 지하가라고 불렸었는데, 지하가라는 말이 이제 대부분 다 삭제가 되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하가가 다 삭제가 되면서 지하가 대신에 이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지하가에 원래 지하상가와 터널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삭제가 되면서 지하상가와 터널을 이제 따로 쓰는데, 결국 지금 그냥 이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하상가는 많이 가보셨죠?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보면 지하상가에 상점들이 연속해서 쭉 있고, 그죠? 거기서 상인분들이 이제 뭐 이거 파는 거, 물건 많이 팔고 있고, 또 편의점도 가끔 가다 있고, 그죠? 그렇게 이제 상점가가 지하에 연속해서 이제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지하상가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지하상가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곳이겠죠.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어디다 보니까 지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 만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도로법에 따른 방음 터널도 들어가는데 이 차량의 궤도차는 제외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도로상의 터널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죠. 이거 예전에도 많이 나왔거든. 지하구. 그럼 먼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 전력통신용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 배관. 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얘가 들어가는 거죠. 아셨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걷다 보면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전신주가 진짜 많았거든요. 전봇대가. 요즘 전봇대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전봇대가 있으면 그게 도시 미관상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전봇대를 이렇게 예전에는 막 설치해가지고 막 주렁주렁 막 이렇게 매달아 놨었는데, 전선 같은 경우를.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아래 별도 공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모아놓는 거죠. 전선, 통신, 냉난방용 배관 이런 것들을. 맞죠? 그래서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화재가 나게 되면 이거는 또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집합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지하 인공 구조물, 사람이 만든 구조물인데 꼭 얘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점검 또는 뭐가 가능해야 된다? 보수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가능해야 된대요? 출입. 그죠? 그래서 요 아래에 여기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플러스 전력구와 뭐래요? 통신구 방식이래. 전력과 통신구 방식이래. 통신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통신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걔를 이제 아래쪽에 지하구라는 곳에 묻어놓게 되면은 우리가 걔를 이제 지하구라고 얘기한다. 얘네들을 결국 집합 수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력구 또는 통신구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뭐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읽어보시고, 자, 1외의 지하 인공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1외는 전력구나 통신구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가스나 냉난방용 배관을 집합 수용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1825라고 되어 있습니다. 1825. 쭉 갔을 때 여기가 1.8, 그죠? 2, 높이가 2, 길이가 50. 맞나요? 그래서 이 1825라는 수치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 갔을 때 얘가 들어가네요. 이름이 뭐예요? 공동구. 자, 이 공동구는 위쪽에 있는 애들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목적은 똑같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상,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 밑에 묻는 거 똑같은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공동구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점검하거나 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묻어놓은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차이예요. 하셨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지하구에 대한 요 숫자, 특히 요 1825 최근에도 저걸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력구 방식으로 설치된 게 있고 또 뭐가 있다?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가 된 게 있고 또 뭐가 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스 냉난방용 배관을 설치한 지하구도 있더라라는 거. 세부 기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9번째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국가유산. 예전에는 문화재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천연기념물 중 건축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가유산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결국 건축물만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국가유산 읽어보시고요. 다음 30. 복합건축물. 자, 요거는 하나의 건축물의 1호부터 27호, 1호부터 27호니까 이 앞에 지하상가까지네요. 그러니까 근생부터 지하상가까지 이것 중에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이 된대. 2개 이상. 그러니까 하나의 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용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이다. 의무화되고 있지 않은 시설이다. 뭐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읽어보세요. 필수적인 용도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한다. 뭐 읽어보시고 요 정도 보십시오. 이게 예전에 이게 한번 보기로 나온 적이 있는데 하나의 건물에 근, 판, 업, 숲, 위와 얘가 같이 들어간대. 뭐요? 주택. 아셨죠? 요런 애와 주택이 같이 들어간대요. 우리가 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건물? 주상복합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상복합건물. 뭐라고 얘기한다고? 주상복합. 아셨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상복합이다. 주거와 상업이 같이 있는 거죠. 자, 비고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 자, 비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고 내용을 볼 때, 자, 얘를 시험 문제를 볼 때 뭐를 보셔야 되냐? 여기에 이 1호와 2호가 있는데 요게 시험 문제가 진짜 잘 나와요. 아셨죠? 최근에도 나왔었고 21년 그리고 15년 그리고 보기로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면 편하거든요. 이해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읽어봤을 때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내화 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대요. 무슨 구조라고? 내화 구조. 그러면 내화 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개구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그죠? 내화 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완벽하게 구획이 되어 있다. 여기가 완벽하게 나눠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내화 구조의 바닥과 벽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여기 1번, 여기 2번. 각각 어떻게? 별개로 보겠대. 어떻게 본다고요? 별개로 본대요. 별개로. 맞습니까? 따로 보겠다라는 거죠. 너와 너는. 왜냐면 얘는 내화 구조로 확실하게 구획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안에 개구부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개구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개구부를 통해서 불이 옆으로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개구부가 여기 있으면 불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화 구조의 벽으로 완벽하게 구획돼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얘와 얘를 별도의 공간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성능이주 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는 하나로 봐야 된다. 성능이주 설계는 좀 다르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화 구조 바닥과 벽으로 구획돼 있으면 우리는 얘를 별개로 볼 수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개 기준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별개 기준도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은 얘가 나오죠. 요거. 뭐요? 하나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하나로 볼 수 있는 구조. 그럼 여기 갔을 때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에 복도나 통로, 우리가 얘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대요? 연결 통로라고 얘기한대요. 얘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몇 개로 볼 수 있대요? 우리는 하나로 볼 수 있대, 그 건물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건물과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복도나 통로로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럼 우리가 얘를 묶어서 연결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복도 통로가 또는 이제 연결 통로가 내화 구조래요.
근데 이 벽이 예를 들어 이 복도 통로가 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벽이 없을 수도 있대. 근데 만일 벽이 없잖아요. 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메타 이하면 6m 이하면 얘가 6m 이하면 얘가 6m 이하면 얘네 두 개를 어떻게 볼 수 있대요? 지금 하나로 볼 수 있대. 하나로. 그러니까 이 복도 통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내화 구조로 돼 있으면 그나마 좀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벽이 없을 때 요 두 개가 더 가까우면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하나로 볼 수 있다. 벽이 없으면이야. 없으면. 그래서 업 6이에요. 업 6. 근데 이 연결 통로에 벽이 있대. 그럼 얘는 20 맞죠? 그래서 없는 구조는 6m, 있는 구조는 몇 메타? 10m. 됐죠? 그래서 6m냐 10m냐 벽이 없으면 6m 이하로 됐을 때 얘네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고, 만약 벽이 있으면 얘를 10m일 때 얘를 또 하나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6m, 있는 게 10m.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내가 복도나 통로를 갔는데 거기에 벽이 있긴 한데 이게 천장 높이로 따졌을 때 절반만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은 뚫려 있는 거죠. 위쪽은. 또는 이제 3분의 2 정도 있는 게 있고, 또는 그보다 아래인 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를 그럼 벽이 있는 구조로 볼 거냐 아니면 없는 구조로 볼 거냐를 따질 때 요 2분의 1을 가지고 따진대요. 그래서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야 너는 벽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분의 1이 안 된다라고 하면 너는 벽이 없는 구조야 라고 보겠대요. 그래서 내화 구조로 되어 있을 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자 나번부터 바번까지. 근데 보통 요 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나목은 내화 구조가 아니래. 그러니까 내화 구조가 아니니까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얘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불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옆으로 불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는 거리로, 왜냐면 기본적으로 거리가 지금 가보면 얜 거리로 따지는 게 내화 구조니까. 내화 구조니까 기본 견뎌지지만 이게 또 너무 가까우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요 길이 기준을 주는 거고, 여기는 내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화 구조가 아니니까 이 내화 구조로 된 복도나 통로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통해서 불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로. 맞죠? 별개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로 보는 경우야 지금. 그래서 내화 구조가 아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 있대. 컴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컨베이어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마트 가보면 그 계산대에 캐셔분들이 띡띡 하면서 이제 다음 사람 거 오세요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지 않고 돌돌돌돌돌돌 돌면서 물건이 앞으로 오는 그거 있거든요. 고무처럼 되어 있는 걔 이름이 컨베이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물류센터 같은 데서 많이 쓴다고요. 이 건물과 이 건물에서 물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형 컨베이어 같은 걸 설치해서 이어놓는 거죠. 그럼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게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컨베이어라는 걸로 이어져 있다라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불이 나면 이 컨베이어를 통해서 연소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플랜트 설비, 요거는 이제 위험물이 들어있는 배관입니다. 그래서 컴플,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컴플이에요. 컴플.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 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또 지하, 터널, 또 여기 지하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하 모모 또는 터널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맞죠? 그래서 지하 보도, 뭐 지하 상가, 지하 구. 됐나요? 그래서 내화 구조가 아닌 거 컨플 나와 있고 지하, 터널 이런 애들. 그리고 마목에 가보면 자동 방화 셔터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결 통로를 이렇게 보면 여기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이 연결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이렇게. 아셨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 자동 방화 셔터나 뭐 어디에 설치하든 여기 설치할 수도 있고요. 방화문을 이렇게 설치하면 이 자동 방화 셔터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나면 내려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불이 나면 넘어가지 않겠죠. 불이. 여기다 방화문을 설치했다? 불이 나면 불이 B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로 연결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이 되어 있대. 맞죠? 근데 이 피트는 전기 설비나 배관 설비가 들어가는 공간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게 설치되지 않은입니다. 자동 방화 셔터나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라는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죠? 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요 가 꼭 보세요. 가. 자, 그리고 3호. 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 통로 또는 지하구와 양쪽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을 땐 각각 별개로 본다. 그러니까 2호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던가 또는 지하구 또는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이런 게 있으면 별개로 볼 수 있대요. 똑같이 A와 B가 있는데 이게 연결 통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동으로 닫히는 셔터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그럼 셔터가 닫혀주면 불이 나면 이쪽으로 불이 안 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셔터가 기본적으로 불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럼 A와 B를 어떻게 볼 수 있다? 별도로 볼 수 있다. 별개로 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요거 화재 시 경보 설비 또는 자동 소화 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셔터 그리고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요 3호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가 되는 드렌처나 개방형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여기다가 헤드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개방형 헤드나 드렌처 헤드라는 걸 설치해요. 개방형이나 드렌처예요. 그럼 얘는 뭐냐? 불이 나면 여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가 형성이 된다? 수막, 물에 의한 막이 형성됩니다. 그럼 물에 의한 막이 형성됐다라는 건 결국은 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꼭이야, 여러분들 꼭. 자, 이런 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1호부터 30호까지 특정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상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땐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상가로 본다. 내가 어떤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지상이고 지상 빌딩이 지상, 그 빌딩 지상. 근데 이 빌딩이 지하도 있대, 지하. 근데 이 지하에 출입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이 통일문을 열고 나가니까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럼 지금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건물의 지하층과 지하상가가.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건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층을 내려가면 지하상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지하층 여기 있죠. 여기는 건물 용도로 빠지는 게 아니고 요 용도로 본대요. 요 용도. 지하상가 용도로 본대요. 지하층의 부분을 뭘로 본대요? 지하상가로 본대요. 다만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자동 방화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화재 시 경보 설비 또는 자동 소화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 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지하상가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입니다. 지하상가. 아시죠? 지하상가에 설치된 이거는 지하상가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동 방화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대,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 60분 플러스 자동 방화 셔터 또 드렌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지하층과 지하상가가 완벽하게 구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이 지하층을 지하상가로 보지 않고 그냥 건물의 지하층으로 봐주겠대요. 확실하게 구획이 되어 있으면.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뭐 아직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호 화재 안전 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읽어보세요.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설비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을 우리가 화재 안전 성능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름이 화재 안전 성능이에요. 자, 성능 이주 설계란 건축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학적인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대요? 성능 이주 설계라고 얘기한대. 요거는 나중에 되게 뒤에서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아셨죠? 정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단순한 방법이 아니고 약간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험성도 평가하고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걸 얘기한대요.
자, 화항기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항목의 기준을 얘기한다. 그래서 화항기의 종류에는 우리가 보통 화항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성능 기준은 청장이 고시하는 거고 얘는 청장이 승인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드냐면 국립소방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기술기준이라는 걸 제정을 해요. 아셨죠?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청장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슨 기준과 무슨 기준이 있다고?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성능기준과 뭐가 있다? 기술기준이라는 게 있다. 됐죠? 그래서 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합쳐서 화한기라고 얘기한다. 성능기준이 더 큰 개념이에요. 기술기준이 더 세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능기준은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으로 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다. 기술기준은 이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수치, 방법 이런 것들에 관한 기준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이거는 읽었을 때 아 얘는 성능기준입니다. 읽었을 때 얘는 기술기준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나온 적 없지만 틀림없이 용어의 정의로도 얘네들 세 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항상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이런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기술기준 제정 절차는 자 7호 소방용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방용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애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옥내소화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뭘로 돼 있냐? 뭐 소화전도 있고 그리고 관창도 있고 그죠? 관창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노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호스도 있고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쭉 들어가 있는 거야. 구성품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나중에 뒤에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통. 자, 그러면 여기 1호가 나오는데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미안한데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셨죠? 이게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나와요. 다음 중 소방용품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화기구. 소화기구 나오죠. 자, 소화기구는 얘네 얘기하죠. 소관자. 그러니까 결국 소화기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가 나와요. 자,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소화설비 중에 중분류에 소화기구와 자동 소화장치가 있다 그랬죠. 주상쾌가 분고라고 해가지고. 근데 소화기구에 얘는 필요 없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화약제 외가 얘거든요. 자, 이 세 개는 뭐가 필요가 없는 거냐면 소방용품이 아닌 거야, 아셨죠? 왜냐하면 얘는 형식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소방용품에 들어가지 않더라.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으깬 돌이고 요거 그냥 모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화약제 외의 것은 우리가 소방용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 형식 승인 내용은 나중에 나와요. 자,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 그럼 자동 소화장치 종류에는 주, 상, 캐, 가, 분, 고. 맞죠? 주거용, 상업용,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봐봐요. 6개가 다 들어가요. 소방용품에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여기 중간에다가 형식 승인이라고 알아두십시오. 자, 소방용품엔 6개가 다 들어가는데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는 형식 승인은 안 받아도 돼요.
소방용품은 맞으나 아셨죠? 이게 제가 여기다가 형식 승인이라는 걸 표현을 해놨어야 되는데 읽어보니까 좀 헷갈릴 것 같더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왠지 소방용품에서 제외되는 것 같이 써놔서 제가 여기 형식 승인에서만 제외되는 거예요. 형식 승인. 됐죠?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리고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자,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류로서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실제로 소화 설비 구성하는 애들 보시면 소화전, 관창, 호스, 헤드, 그죠? 저는 그냥 전관호해 이렇게 외우거든요. 전관호해. 근데 여기서 이제 헤드는 스프링클러 헤드만 얘기합니다. 뭐 가스계 헤드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리고 기동, 유수, 선택. 됐죠? 그래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뭐 유수 밸브, 그리고 이 선택 밸브가 가스야, 가스. 가스 선택 밸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스관 선택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 선택 밸브가 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 선택 밸브. 됐죠?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2호입니다. 2호. 경보설비 구성이래, 이번에는. 자, 소화설비 구성에 뭐 있다고?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전관호해, 기동, 유수, 선택.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경보설비 구성하고 있는 건 누경, 가경, 그리고 발수, 중감, 근데 여기에 경종만 해당한대. 여기 사이렌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최근에 이 누정 경보기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누전 차단기랑 경보기는 아예 다른 겁니다. 아셨죠? 3호 피난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자, 사조환 들어가요. 사조환. 근데 여기는 다 포함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뭐 지지대 포함 다 포함이에요. 공기호흡기, 충전기 포함. 자, 호흡기 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방열복, 방화복, 인공수생기는 안 들어가네. 호흡기만 딱 들어가네. 그지? 그리고 여기도 포함. 그래서 여기는 다 등만 들어가요. 등. 유도등 종류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내장된 전원 내장. 뭐 내장되지 않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면 유도 표지 이런 건 포함 안 돼요. 자,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라고 되어 있죠. 자, 소화약제래, 소화약제. 소화약제. 그리고 방염제. 다 소방용품이래요. 근데 소화약제는 별표 1, 1호 남목 2의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남목 3부터 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가보면 별표 1이 뭐에 대한 거였냐면 소방시설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냥 살짝 적겠습니다. 그래서 1호 남목 2의 3에 가보면 이게 상이랑 상업용 주방이랑 캐비니트형 주방이 들어가요. 됐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약재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대요? 소방용품이라고 얘기한대요. 같은 호 마목 3부터 9까지. 자, 이 마목이 뭐냐면 물분무 등이거든요. 근데 거기 3호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 그래서 포부터 마지막에 고체까지. 고체 여로졸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용만 해당한대. 즉 물분무 등 중에 얘는 제외. 왜냐면 이거는 따로 우리가 물이니까 소방용품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형식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방염제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를 얘기한다. 됐나요? 이게 문제로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은 문제 자체가 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뭐 요 2항은 읽어보시고 다음 무창층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지하층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하층은 말 그대로 지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이고, 아셨죠? 무창층은 얘가 어떤 층이에요? 모자란 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상층 중에 개구부 합계가 바닥 면적의 몇 분의 몇?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구부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 계구부가 얘입니다. 뭐를 위한 계구부? 피난을 위한 계구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 면적을 다 합쳤을 때 그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이 안 된다. 계구부 총 면적이 합쳤을 때 그럼 거기는 위험하다.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 무슨 층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창층이라고 얘기한대요. 30분의 1이에요. 하셨죠? 그래서 바닥 면적 대비 30분의 1이다. 그럼 이 피난을 위한 계구부 사이즈 종류가 여기 나와요. 나오죠. 크기는 원을 그렸을 때 몇 센치? 50cm 이상의 원이 이 안쪽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대. 50cm. 그래서 사람들 엉덩이 끼지 않을 정도로 한 50cm 이상을 좀 해주래요. 그리고 여기가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사람들이 뛰어서 넘어갈 수 있게 1.2m 이내여야 된대. 1.2. 그리고 빈터를 향하래요. 도로나 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빈터, 공터 쪽을 향해 있어야 된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창살이나 얘가 있으면 안 된대요. 아셨죠? 그리고 이 계구부를 쉽게 열 수 있어야 된대. 그치? 이런 것도 조금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리가 이름을 무슨 층이라고 얘기한대요? 피난층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무창층에 대한 정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숫자를 많이 물어봐요, 무창층 쪽에서. 그래서 이것도 숫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3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여기 책임과 의무는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뒤쪽에 아까 특정 소방대상물 종류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고요. 비고 내용도 간단하게 넣어놨고, 아까 소방용품에 대한 것들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죠. 그죠?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요 앞쪽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하나가 그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하는 게 나왔거든요.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요건 무조건 근생이죠. 면적 없이. 단람주점은 150 미만이어야 근생인데 지금 200이네요. 그럼 얘는 무슨 시설? 그렇지. 이거 구분하는 거였죠. 그죠? 얘는 1000 미만이면, 얘는 500 미만이면 근생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또 문제로 만나보면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챕터 2에 가보면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및 방염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그 뒤쪽에 뭐 성능이주 설계라던가 이런 것까지 쭉 해야 되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한번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